이런 구라가 먹힐까 싶은데 먹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자, 여러분 26년간 축구 선수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축구를 안 한 선수가 있었다는데 대체 뭔 얘기일까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축구 선수가 메시랑 호날두가 아니래요. 그 선수 재산이 무려 31조 원이래. 대체 누굴까요? 그리고 어떤 골키퍼는 통산 132골을 넣었대요. 그 골을 어떻게 넣었을까요? 오늘은 축구 역사상 가장 특이한 선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축구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기꾼. 자, 과거 리버풀의 감독이었던 그레이엄 수네즈라는 감독이 있어요. 그 감독이 사우스햄튼을 맡았을 때 조지 웨아로부터 전화를 받아요. 조지 웨아가 누구예요? 발롱도르 수상까지 했던 AC 밀란의 전설. 자, 수네즈 감독이 그런 조지 웨아한테 전화를 받으니까 굉장히 놀랬겠죠. 근데 조지 웨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사촌 중에 알리 디아라는 선수가 있는데 걔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나랑 같이 뛰었었고 세네갈 대표로 13경기 5골을 넣었다. 괜찮은 선수다. 한번 영입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수네즈는 안 그래도 팀에 스트라이커가 없다 보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알리 디아를 영입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훈련하고 리즈전에 교체 투입을 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못했던 거예요. 53분 동안 뛰었는데 도저히 프로 레벨이 아닌 거야. 당시 고경기를 직관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얼음 위에 밤비 같았다. 포지션 감각이 전혀 없더라. 완전히 코미디였다. 요런 얘기들을 해요. 자, 그리고 경기 다음날 알리 디아가 구단에 와서 막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없이. 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알리 디아라는 선수가 세네갈 대표팀에서 뛴 적이 없어요. 그리고 기자들이 조지 웨아한테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알리 디아라는 사람은 모른대요. 자기는 사우스햄튼에 전화한 적도 없대. 뭔가 사기 냄새가 나죠. 그래서 사우스햄튼과 수네즈 감독이 바보같이 사기를 당했다. 그런 얘기가 영국 언론을 도배합니다. 자, 그 이후에도 그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질 않았어요. 약간 미스터리로 남았어. 그래서 2016년쯤에 영국의 한 언론사가 무조건 진실을 밝혀보겠다 이러고 세네갈까지 날아가요. 알리 디아의 가족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집요하게 추궁을 해서 결국 알리 디아랑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리 디아가 뭐라고 했냐? 나도 피해자다. 시디바 알라사나라는 에이전트가 조지 웨아를 사칭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문제는 그런 이름의 에이전트가 기록에 없어. 그리고 축구계 사람들, 에이전트들 다 수소문해봐도 그런 이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언론이 계속 알리 디아를 의심하는 거예요. 혹시 자기가 조지 웨아인 것처럼 해서 사기를 친 게 아닌가. 근데 그거에 대한 증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어쨌든 알리 디아는 나도 당한 거다. 그리고 나도 진짜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었고 사우스햄튼의 벤치 멤버 정도는 되는 실력이었다. 언론이 나를 사기꾼으로 만든 거다. 다시는 언론이 이 얘기를 안 다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머나먼 한국의 유튜버 김진짜라는 사람이 또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알리 디아는 사우스햄튼을 떠나서 뭘 했냐? 잠깐 하브리그에서 뛰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워낙 공부하기를 원해서 대학에 가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기준으로 런던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고 해요. 축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축구 선수. 자, 알리 디아는 53분 동안 뛰기라도 했지만 선수 생활 26년 내내 축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선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체 뭔 얘기냐? 1980년대 브라질에 카를로스 엔리케 라포소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본명 대신에 일명 카이저로 불렸죠. 프란츠 베켄바워를 닮아서 베켄바워의 별명인 황제, 독일어로 카이저. 그래서 카이저란 얘기도 있고, 이 선수가 파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브라질의 맥주 브랜드 카이저에서 따온 거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카이저는 왜 안 뛰었을까요? 사실은 축구 선수가 아니라 사기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기를 쳐가지고 구단이랑 계약을 따낸 거야. 그리고 나서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경기를 안 뛴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팀으로 이적하고 그런 방식으로 26년을 지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단이랑 어떻게 계약을 따냈냐? 브라질의 스타 선수들 있죠. 호마리오, 베베토, 헤나토, 가우초 같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나이트클럽에 놀러 왔을 때 카이저가 같이 친해져가지고 그 선수들이 클럽이랑 계약을 할 때 자기도 같이 계약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죠. 어떻게 구단은 카이저의 실력도 안 보고 계약을 했을까? 카이저의 말빨이 지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 실력이 있는 선수라고 뻥카를 친 거예요.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에 아주 화질이 안 좋은 골 장면 영상을 해가지고 갖고 다녔대요. 그거를 보여주면서 이게 나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구단주 옆에서 장난감 핸드폰으로 막 영어로 얘기하는 척을 한 거야. 그리고 끊고 나서 방금 저기 빅클럽이 오퍼했는데 거절했다. 그렇게 뻥을 친 거죠. 자, 근데 본인 혼자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카이저는 다른 구단 관계자들 그리고 기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다 거짓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계약의 결정권자인 구단주가 주변에 자문을 구할 때 그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짓말의 거미줄을 만들어 놓은 거죠. 구단주는 그 안에 갇혀서 속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때가 80년대 90년대잖아요. 인터넷이 없었다고 팩트 체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방식도 좀 하다 보면 안 먹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카이저가 뭘 했냐? 언론이 자기를 인터뷰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뭔가 가치 있는 선수인 것처럼 명성을 쌓는 거지. 그리고 팬들한테 미리 돈을 줘가지고 내가 운동장에 들어갈 때 내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를 막 질러라 이런 알바도 시켰대요. 그러면 구단 관계자들 구단주가 보면서 저 선수 인기 있나 보네? 영입해야겠다
해야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든 거죠. 그리고 카이저가 굉장히 똑똑했던 게 대부분의 구단에 3개월짜리 단기 계약을 제안했대요. 그럼 구단 입장에선 부담이 없잖아요. 잘한다고 하고 인기도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계약하고 나서 지켜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끔 한 거죠. 카이저가 너무 웃긴 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마케팅이다.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퍼스널 브랜딩을 그때 한 거야. 근데 당신은 사기꾼이잖아요. 브랜딩이라고 하면 안 되지. 자, 그렇다면 카이저는 구단에 입단한 이후에 어떻게 경기를 안 뛰었을까요? 일단은 부상당한 척을 많이 했어요. 계약하고 나서 첫 훈련 세션 때 근육 부상 당한 척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대부분을 재활치료실에서 보내는 거예요. 마사지 받으면서 연봉도 받으면서 개꿀. 그때 뭐 MRI, CT 이런 게 발달이 됐었겠어요? 그냥 햄스트링 찢어진 것 같다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근육 부상도 너무 많이 써먹었다 싶으면 훈련을 같이 하는 어린 유소년 선수한테 미리 돈을 줬대요. 그리고 오늘 훈련할 때 나를 한번 담궈라. 그러면 또 부상 당한 척하고 또 공식 훈련에 빠지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치과 의사 친구가 있는데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서 지금 다리 부상이 치아 문제랑 연결이 된 아주 희귀한 질환이다 이런 구라도 쳤대요. 그래서 구단에서도 엄청 답답했을 거 아니에요. 쟤는 맨날 부상이야. 그래서 한 번은 주술사를 불러왔대요. 국 같은 걸 해가지고 낫게 하려고 했나봐. 근데 카이저는 아니 그 흑마법으로도 안 되는 부상이 있다, 가라 이렇게 하고 돌려보냈대요. 그리고 카이저가 경기를 피한 또 다른 방법이 뭐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에 가야 된다, 그 거짓말을 아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럽을 옮길 때마다 할머님을 정기적으로 희생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카이저가 어쩔 수 없이 스쿼드에 포함이 돼서 벤치에 앉게 되는 날도 있었겠죠. 하루는 경기가 안 풀려서 감독이 카이저 준비해, 교체 투입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저가 너무 놀란 거지. 들어가면 다 뽀록 난다, 큰일 난다. 그래서 교체 투입 전에 워밍업을 하다가 머리를 썼어요. 상대팀 관중한테 시비를 걸어서 맞짱을 뜹니다. 그래서 교체 투입 전에 레드 카드를 받아서 퇴장을 당해요. 또 안 뛴 거야. 그러면 구단주 입장에서 개빡치겠죠. 경기 끝나고 구단주가 카이저를 부릅니다. 오늘 그거 왜 싸운 거야? 너 뭐야?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카이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제 진짜 아버지는 데려가셨지만 또 다른 아버지를 주셨죠. 바로 구단주님이요. 그런데 상대팀 관중들이 구단주님을 도둑놈이라고 욕하더군요. 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구라가 먹힐까 싶은데 먹혔어요. 구단주가 연봉을 인상시켜주고 6개월 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그 구단주가 아주 악명 높은 마피아 보스였거든요. 마피아 보스다 보니까 그렇게 의리 있는 모습을 높이 평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재밌는 게 카이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사기꾼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막 싫어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재밌고 골 때리는 친구,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특정 사람한테 사기쳐서 막 돈 뺏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축구 클럽의 돈은 축내지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카이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축구 클럽들이 너무나 많은 선수들을 속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축구 클럽을 속여야 된다. 뭔가 이렇게 정의감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또 잘해요. 자, 근데 알고 보니까 카이저가 어릴 때 빈민가에서 나고 자랐더라고요. 어머님만 계셨는데 또 알코올 중독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재치, 교활함을 선택했던 거예요. 자, 지금은 카이저가 어떻게 사냐, 여성 전용 PT 트레이너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웃긴 게 그의 스토리가 다큐 영화로 나왔어요. 거기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전에 그런 행동을 했던 거 후회하시나요? 아니요? 전혀요. 재산이 31조 원인 축구 선수. 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축구 선수는 누구일까요? 바로 파이크 폴키아입니다. 아마 다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선수가 누구냐? 아스날, 첼시 유스팀에 있다가 레스터 시티 B팀에 있다가 포르투갈 거쳐서 지금 태국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예요. 그렇게 막 성공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 선수가 왜 부자냐? 동남아시아에 브루나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나라의 술탄, 즉 국왕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이 볼키아 선수의 큰아빠가 브루나이의 왕인 거죠. 그래서 볼키아의 재산이 약 31조 원이라고 합니다. 멋있다. 근데 볼키아가 더 멋있는 게 뭐냐? 자신의 배경 때문에 전혀 우쭐하지 않았대요. 이 선수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어릴 때 그를 지도하던 코치들이 뭐라고 하냐? 아유, 전혀 몰랐다, 너무 겸손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볼키아가 또 멋있는 게 자신의 배경을 이용해서 더 좋은 팀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실력으로 비벼보려고 한 거야. 물론 뭐 축구계에서 브루나이 왕족이라는 배경이 먹힐지 안 먹힐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볼키아는 어린 시절부터 호나우두의 영상을 보면서 세계적인 스트라이커가 되는 꿈을 꿨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첼시 유스에 있을 때 경쟁이 너무 심했대요. 그래서 레스터 시티로 이적을 했어요. 근데 레스터에서도 B팀 경기만 뛰고 1군 경기는 한 경기도 출전을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볼키아는 포르투갈 1부의 마리티모라는 팀에 갔는데 거기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그쪽에서 우리 팀 오면 무조건 뛰게 해줄게 그랬는데 갔더니 아닌 거야. 1군 경기에 단 1분도 출전을 못했어요. 알고 봤더니 브루나이 왕족의 후손,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선수,
그래서 요 타이틀로 어그로 끌어가지고 자기네 팀 이름 좀 알려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데려온 거지 경기 뛰키려고 데려온 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는 정말 내가 뛸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태국의 촌부리 FC로 갑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게 뛰고 있다고 해요. 브루나이 대표팀 주장도 하고 참 멋있지 않습니까? 돈은 이미 많지만 축구 선수로서의 열망을 쫓는 거죠. 옛날에 만수르로 살 거냐 호날두로 살 거냐 그런 밸런스 게임이 있었잖아요. 근데 만수르 고르시는 분들이 만수르 해가지고 호날두 우리 팀에 사면 되지 그런 얘기 하시던데 호날두로서 느끼는 그 느낌은 만수르가 못 느끼잖아요. 그런 거 돈으로 못 산다고요. 그러니까 볼케아도 돈보다 그 느낌을 원했던 거죠. 132골을 넣은 골키퍼. 자, 골 넣는 골키퍼 하면 옛날 파라과이의 칠라베르트를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그 칠라베르트가 통산 67골을 넣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거의 2배를 넣은 골키퍼가 있습니다. 바로 로제리오 세니.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25년간 1238경기를 뛴 원클럽맨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니 골키퍼가 어떻게 132골을 넣었냐? 오픈 플레이에서의 골이 1골, 페널티킥 골이 70골, 그리고 프리킥 골이 무려 61골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역대 프리킥 골 1위가 주닝요예요. 그 다음에 메시가 69골, 베컴이 65골, 호날두가 64골, 그리고 호나우지뉴가 61골입니다. 근데 세니가 61골. 호나우지뉴랑 프리킥을 똑같이 넣은 거야. 자, 그러면 세니가 어떻게 프리키커가 됐을까요? 97년 상파울루의 감독인 무리시 라말류가 훈련 중에 세니가 프리킥 차는 걸 봤는데 너무 잘 차는 거야. 그래서 야, 너 잘 찬다. 아예 키커가 돼보자. 그래서 세니가 6개월 동안 프리킥을 15,000번 연습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넣은 거죠. 유튜브에 쳐보시면 세니의 프리킥 골 모음 영상이 있거든요. 괜히 골키퍼가 거기까지 나가는 리스크를 감수한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잘 차. 자, 그리고 세니는 선방도 잘했대요. 2007년엔 실점도 적어서 리그 MVP도 받고 보통 공격수들이 받는 브라질 축구 전문지의 상도 휩쓸고 그랬대요. 그리고 은퇴 후에는 브라질 대표팀 골키퍼 코치로 코파 아메리카도 가고 그 이후엔 감독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키퍼 관련해서 재밌는 게 뭐냐? 아까 칠라베르트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수도 페널티킥, 프리킥 그걸로 골을 많이 넣었었는데 역대 골키퍼 득점 3위가 캄포스거든요. 근데 캄포스는 공격수로 출전해서 골을 많이 넣었어요. 이상하죠? 뭔 얘기야? 그러니까 캄포스는 원래 공격수 출신인데 어떤 팀에 들어갔는데 주전 골키퍼가 안 된 거야. 그래서 나 공격수로라도 출전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공격수 시켰는데 데뷔 시즌에 14골을 넣었대요. 근데 뭐 다시 골키퍼가 된 거죠. 그러다가 가끔 또 공격수로 출전하고 캄포스가 통산 46득점을 했는데 그 중에 28골이 공격수로 뛰면서 넣었던 골이라고 합니다. 다리가 휜 천재 드리블러. 자, 브라질의 원탑 레전드 하면 펠레지만 펠레랑 같이 뛰었던 또 다른 레전드가 있습니다. 바로 가린샤.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드리블러 하면 꼭 가린샤가 나와요. 그리고 월드컵도 2번이나 우승했어요. 그리고 브라질 대표로 한 60경기를 뛰었는데 한 번 졌대요. 놀랍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가린샤의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보다 6cm 더 짧았대요. 선천적으로 척추랑 골반이 약간 불균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양쪽 다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휘어지기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오히려 그런 신체적 특성 때문에 드립을 하는 리듬이 굉장히 독특했다고 합니다. 자, 안타깝게도 은퇴 후에 가린샤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조금 일찍 세상을 등졌습니다. 근데 묘비명에 어떻게 돼 있냐? 여기에 잠든 이는 온 국민의 기쁨이었던 자이다. 네, 오늘은 이렇게 축구 역사상 가장 특이한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카이저 그 사기꾼 얘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얘기를 하면서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니 골키퍼의 프리킥 모음 영상 한번 꼭 보십시오. 자세가 약간 특이한데 너무 잘 차.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